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브라질전 이후 우리 팀은 많은 고민과 함께 이번 파라과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하나 되어 싸우는 정신력과 집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제가 준비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경기 중 내린 지시들을 그라운드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이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공격 연계와 손흥민 선수 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은 주변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었고 그의 기량이 온전히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동료들이 도와주었기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빌드업 과정에서 준비한 대로 침착하고 지능적으로 대처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파라과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승리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선수들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함께 코칭 스태프가 준비한 전술을 이해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 실행해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승리는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경기와 다가올 중요한 대회들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유자 빌드업, 의미 없는 점유를 하는 등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기를 본 것 같죠? 정신세계가 진짜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수비적, 공격적인 세부 전술이 미흡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색채가 확실히 약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30억이나 쓰고 다른 스텝진들에게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외국인 감독 사단 데려와서 쓰는 게 훨씬 가성비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참 몽규랑 명보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번 파라과이전 2만석 정도만 찬 게 아주 좋았고 더 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A매치 기간에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팬들이 돌아섰다. 홍명보 체제 보이콧. 축구협회에 100억 손실 안겼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어매치를 준비하면서 역대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흥행 부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팬들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비정상적인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과 직접 협상해 10월 평가전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비싼 초청료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흥행은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6만 5천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3,237명만 입장, 약 1,700석이 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열린 브라질전이 매진에 실패한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라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예매 창고에 남은 표가 무려 4만 4천 장. 경기 이틀 전까지도 텅 빈 좌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 예매 전쟁이 벌어지던 대표팀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쿠웨이트전보다도 적은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고 협회 관계자조차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부터 최고 45만 원. 평균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미판매된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손실만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핵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정식 공모나 공개 절차 없이 정몽규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내정 발표로 이어진 비정상적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한국 축구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SNS에서는 대표팀 티켓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문제보다 협회의 불투명한 인사와 책임 회피가 팬심을 식게 만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팬심이 돌아섰다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티켓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죠. 홍명보 감독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이콧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경기의 흥행 실패가 아닌
팬 신뢰 상실로 인한 100억 원 손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는 이번 A매치 티켓 판매 부진으로 보이는 손해일 뿐입니다. 잠재적 손실은 스폰서십 계약 파기, 지역사회 경제적 손실, 부가가치 손실 등을 따진다면 몇백억은 좋게 넘을 금액입니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황인범 선수는 브라질전 대패 후 팀 분위기가 저조할 수 있었지만 모든 선수가 이번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승리와 함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전 이후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질문에 황인범 선수는 훈련장에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배님과 홍명보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경기 이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프로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기쁩니다. 월드컵에서도 첫 경기에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얻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질전 졸전 대패 이후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멘탈을 붙잡아준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홍명보 낙하산 감독까지 끼워서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사회생활해야 하니 이해해줘야 합니다. 부상당한 종아리 상태에 대해서는 복귀 후 처음으로 65분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아리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까다로운 부위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페예노르트와 대표팀 모두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인범 선수는 홍명보 감독님과 로빈 반 페르시 페예노르트 감독님께서 잘 배려해 주십니다. 조절이 중요한데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벤치에서 공식 집계 관중을 봤습니다. 22,0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 홈 최저 관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전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겨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이 기대감을 갖고 경기장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피치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2,000명의 관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리백을 중심으로 전술을 구축하고 있는 홍명보호의 월드컵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우리가 스리백 전술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9월, 10월 4경기를 통해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 브라질전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 훈련했던 내용을 잊지 않고 경기력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2번의 소집 훈련만 남았다. 다시 소집되었을 때 준비한 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든 월드컵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스리백 전술에서는 황인범 선수의 중원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는 스리백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전에서 상대 윙백과 공격수 간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많은 것을 느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스리백 전술에 적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와는 호흡을 맞추지 못한 황인범 선수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카스트로프 선수가 발탁되었을 때 경기장에서 함께 뛰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다. 아쉽게도 함께 뛰지는 못했지만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있다. 어떤 선수가 뛰든 기복 없이 좋은 호흡을 보여야 한다. 누구든 팀이 원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인범도 홍낙하산 전술의 세부적인 지시, 치밀한 세부 전술 부재, 옌스 활용의 미흡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조차 쓰리백 전술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 참담합니다. 11월, 3월 단 4경기를 공식적으로 앞두고 있어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일본은 브라질을 3대2로 역전해서 잡는 등 전술적 색채가 뚜렷고 확실한 자기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라는 사람이 사단도 못 꾸려서 자기 돈 30억에 다른 전문가들 한 10억 이상 들겠죠. 최소 40억 이상을 썼는데 이 모양입니다.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참으로 불쌍할 따름입니다. 11월 A매치 때에도 무관중으로 보이콧해야 합니다.